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는 경매 관련한 문제죠. 경매 관련한 얘기고 또 승자의 저주와 뭐 5월 전략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경매 관련해서 이 네 가지 경매 방식 그걸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먼저 영국식 경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식 경매는 이거는 오름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값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낙찰되는 거죠. 낙찰자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 평가액을 1 위로 부른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게 당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불하는 가격은 2위 평가액의 수준일 2위 평가액을 이렇게 수준을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경매, 그게 바로 영국식 경매죠. 자, 네덜란드식 경매는요, 이거 내림 경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림 경매, 높은 가격에서 시작해가지고 값을 내려가면서 먼저 손드는 사람이 낙찰되게 된다. 이렇게요. 내림 경매. 이게 왜냐면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튤립이라든가 뭐 우리가 하루 만에 잡은 뭐 고등어나 같은 횟감, 생선 이런 것들은 지금 앉아서 1 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먼저 손든 사람, 그리고 자기가 부른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가격, 요거는 제일 가격 밀봉 입찰일이라 하는데 이제 보통 최고 가격을 인제 지불한 사람이 최고 가격을 실드 봉인한다 그러죠. 봉인 입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밀봉해서 써낸 다음에 최고액을 제출한 입찰자가 낙찰받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지불하는 게 영국식과 다르게 1위 뭐라고 할까?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2 가격 봉인 입찰 요거는요. 이 비공개로 해서 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비클리 경매라고 해요. 이게 노벨상을 받은 비클리의 이름을 따서 비클리 경매 요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각자 한 번씩 밀봉해서 경매 금액을 써내요. 그때 최고 입찰자가 가져가게 돼. 근데 금액은 2위 한 입찰액을 지불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간단하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문제 관련해서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관통하는 두 개의 동등성 정리가 있어요. 뭐냐면 전략 측면에서 동등성 정리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랑 그리고 최고 가격 봉인 입찰 요게 인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림 경매에서 입찰자가 하는 결론은 이제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때 어느 가격에서 손을 먼저 든 고거 있잖아. 들 것인가. 고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들의 정보는 아예 몰라. 그러니까 밀봉해서 금액 써내는 거랑 사실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자기가 부른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가격 밀봉, 실드, 입찰, 봉일 경매랑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국식 경매랑 제일 가격 요거 제일 가격 봉인 입찰 요거 비클리 경매랑 같습니다. 오름 경매에서는 2위 평가액을 가진 사람이 포기하는 순간 2 위가 인제 포기했어. 내가 1 등이야. 그럼 인제 내가 낙찰받게 되는데 금액은 2위 평가액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대가격 봉인 입찰의 결과 그거랑 완전히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진실된 가격을 최고 가격 써 내도요. 어차피 내가 내는 금액은 나 말고 2등 거를 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진정한 평가액을 내는 게 바로 우월 전략이다. 그 측면에서 제2 가격 입찰 요거 봉인 경매랑 영국식 방법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동등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내림 경매랑 1급 1차 제1 가격 그리고 오름 경매랑 제2 가격 요거 두 개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우리 몇 가지 내용 좀 볼게요. 1 번. 자, 순수 공통 가치 경매에서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공통 가치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공통 가치. 자, 공통으로 커먼 밸류 경매라고 얘기하는데 자, 공통 가치 경매란 경매물의 실제 가치가 모든 입찰자에게 원래 똑같아요. 근데 그 값을 아무도 정확히 몰라.
저기 보면 한이나 어디에 유전이라 할까? 유전 채굴권. 모든 사람한테 똑같긴 해. 근데 아니 얼마나 많은 유전이 거기 숨겨 있는지 아니면 주파수 경매 같은 거 주파수 대역이라 할까? 주파수 대역 같은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각자 추정치를 가지고 입찰하는데 그 추정치를 가장 높게 부풀려 잡은 사람이 낙찰받게 되고요. 그 결과 낙찰자가 실제 가치를 초과해서 나중에 이기고도 손해 보는 현상이 나타나. 와 이거 가장 높은 가격을 maximum willingness to pay를 지불한 사람이 낙찰받게 되고요. 근데 이때 금액을 자기가 내려고 하는 금액을 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너무 남보다 과대평가한 사람이 이걸 낙찰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승자가 되었는데 뭐야 영화 같은 데 보면 괜히 별거 아닌 초상화 그림 같은 거 보고 막 10억 경쟁 붙어서 막 100억 하다가 재벌들 뭐 2 세들 막 하다가 슬퍼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승자의 불행이 발생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승자의 저주는 사적 가치와 관련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공통 가치 경매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 주시고 2번 볼게요. 자, 네덜란드식 경매에서 진정한 평가액을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다. 아니요, 평가액보다 네덜란드에서는 낮게 입찰합니다. 네덜란드식 경매는 최고 가격 공인 입찰과 전략적으로 완전히 똑같다고 그랬죠? 낙찰되면 자기가 부른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네덜란드식으로 할 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밑에 하락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손든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평가액을 V로 그대로 부르면 낙찰되더라도 이득이 없어요. 그럼 참가할 이득이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얻게 된 이득이 V인데 V만큼 내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지. 오케이? 그러면 남는 게 없으니까 참가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각 입찰자는 낙찰 확률과 낙찰 시 이득 사이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서요. 자기가 생각할 때 평가하는 것보다 일부 어떻게 해요? 이거보단 낮게 이거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게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으면 이게 당연히 0 보다 크게 돼서 남는 게 있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제2가격 봉인 입찰에서는 이게 제2 가격. 공인하는 거니까 실드를 해서 우리가 보통 경매 보면 영화 보면 막 외치잖아. 10 원이요. 100 원이요. 1 억이요. 10 억이요. 막 이렇게 아웃크라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드 하는 거야. 그래서 공인을 해 가지고 조용히 점잖게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격을 제시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2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클리 경매라고 하는데 자기가 써낸 금액이 이렇게 막 서로 경쟁이 붙었을 때 제일 높은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요게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뭐야 이 승자의 불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 사람이 낙찰자가 되지만 승자의 불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요 사람이 2 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불액은 2 등이 외친 금액, 2 등이 지불한 금액, 뭐 지불하겠다고 하는 금액 그거를 받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써낸 금액이 지불액이 되는 게 아니라 낙찰 여부만 결정하고요. 2 등이 얼마 내겠다라고 하는 입찰액 요게 바로 내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최대 금액보다 높게 하는 거나 낮게 하는 게 불리하게 되니까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진정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게 된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저만큼 필요해. 근데 돈을 그만큼 내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 당첨되면 나한테 좋은 거죠.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선택지 4번 보시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제2 가격 경매와 결과와 영국식 경매는 똑같다. 그냥 암기하시죠. 자, 영국식 경매에서는 값이 올라가다가 2위 평가에게 머무르게 되면 두 번째 사람이 이제 포기하는 거야. 막 서로 경쟁하다가. 그럼 1등 가장 높게 평가한 사람이 낙찰받게 되고요. 근데 제2 가격 봉인 입찰에서도 모두 진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1등 한 사람이 낙찰받고 대신 금액은 2 위권 낸다. 지금 요거 제2가격 공인 입찰 요거랑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국식 그래서 전략과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여기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그래서 이거를 9월 전략이다.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요 정도. 자 그다음에 네덜란드식 경매와 최고 가격 봉인 입찰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아니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지. 다음 배분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그 가격을 물건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한테 그게 들어가는 게 효율적인 거잖아. 근데 영국식과 제2 가격 경매는 이걸 자기가 진정한 손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손을 표출해 가지고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그게 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네덜란드식 경매라든가 요쪽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최고 가격 경매 같은 경우는 각자가 평가액을 얼마나 깎아서 부를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가 평가액의 분포가 서로 다르게 되면 평가액이 더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깎아서 내게 돼서 낙찰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되게 치열한 눈치 싸움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입찰자가 서로 대칭적이야. 정보도 다 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이야. 그럼 입찰에 축소하는 것도 같아지게 돼서 원래 결과적으로 1 위가 낙찰받게 돼서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관련해서는 뭐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한 요 정도 그리고 동등성, 전략의 동등성, 결과의 동등성 정리, 뭐 수입 동등성 정리 뭐 그런 것들 약간 나올 수 있으니까 살짝 고거 그냥 결과만 암기하시고 네덜란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영국식 경매 고런 내용들 비클리 경매 의미하는 게 뭔가 고 정도만 봐 주시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